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아직 못 푸신 문제들은 쉬는 시간 혹은 수업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일단은 같이 좀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서술하는 문제들은요, 제가 수업에서 따로 다뤄드리지는 않을 거고, 그냥 정답 올려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수업이 종료될 때 정답을 올려드릴게요. 이게 또 사람이 정답이 올라가 있으면 정답을 먼저 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니까 최대한 올라가 있더라도 문제를 아직 안 풀어서 풀 건데 정답이 있더라도 정답을 보지 마시고 본인 머리에 있는 거를 최대한 써본 다음에 그 다음 정답을 보면서 맞춰나가고 잘한 건 잘했다, 부족한 건 부족했구나 이렇게 해주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빨리 늘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문제를 좀 같이 풀어볼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아래가 실행되도록 해달라 라고 하고 있는데 방금 전에 우리가 배우면서 했던 그 상황과는 또 다르죠. 자, 이 녀석은 일단은 우리가 필요한 거, 가장 먼저 필요한 것부터 생각을 해봤을 때 칼클래스 필요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활클래스도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아까 전에 배웠던 개념대로 얘를 적용을 시키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 이러면 일단 코드상의 에러는 사라졌죠. 근데 뭐가 문제예요, 지금? A-B 테스트를 못해요. 활이 칼이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활은 칼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A-B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니까 이 방식은 좋지 못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방식을 찾아보셨어야 됩니다. 근데 다른 방식을 찾을 거면 사실 이거를 우리가 이대로 두면 문제를 원활하게 풀어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방식을 생각하고 이 부분 A 칼이라는 변수의 타입을 우리가 바꾸어 줄 겁니다. 자, 얘를 물음표를 좀 놓고요. 이 물음표로 제가 클래스를 만약에 만들었다. 당연히 에러가 날 거예요. 이런 거 없으니까 물음표는. 근데 이렇게 만들었다 라고 하면요. 이 물음표 클래스 타입의 변수에게 뭐를 연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활객체와 활객체 연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조금 전에 배울 때 해봤던 무기 타입의 A 무기한테 칼객체를 만들어서 연결하던 이 과정. 칼은 무기야. 문제가 없었죠. 그래서 이걸 상속을 통해 해결을 했었습니다. 지금 똑같이 해보려고 활은 칼이야 하다 보니까 활은 칼이 될 수 없어서 이거는 올바른 방식이 아니야 라고 해서 제가 물음표를 갖다가 놓은 건데 자, 그러면 이 물음표는 뭐가 돼야 적절한 거예요? 그쵸? 지금 무기라고 하셨는데 무기 좋아요. 무기 타입. 그럼 무기 클래스. 그러면 이제 무기 타입이 칼객체도 활객체도 둘 다 받아들일 수 있게 하려면 칼은 무기다, 활은 무기다 해줘야겠죠. 이렇게. 그럼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A-B 테스트 문제가 없고요. 상속관계를 가져도 전혀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정답이 이건데 자, 이런 상황일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지금 칼이라고 하는 객체 그리고 활이라고 하는 객체 이 두 개를 하나로 어울러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녀석을 포함할 수 있는 상위 개념의 무언가를 만들어내면 이렇게 상속을 받으면 얘도 되고 얘도 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기라고 하는 녀석으로 칼과 활에 대해서 상위 개념을 잡아버린 겁니다. 꼭 무기일 필요는 없어요. 얘네 둘의 공통점을 뭔가를 찾아내서 그 연관성을 가지고 상위 개념을 만들면 그걸로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이름이 진짜로 상관이 당연히 없는 거고 자바는 어차피 이렇게 써놔봤자 이 코드가 이 무기라는 텍스트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전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배추김치
부추김치 말고 이런 거 말고 이렇게 합시다. 물, 커피. 자, 이거 하려면 물음표에 뭐 들어가야 돼요? 액체 정도 들어가면 딱 적절하겠죠? 이렇게.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 이렇게 A-B 테스트를 통과하는 개념과 이게 지금 적절하네? 라고 느껴지면은 뭘 쓰든지 상관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한글을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나중에는 이 상속관계를 만약에 내가 직접 만들어서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클래스 이름 같은 것들도 되게 신경을 잘 써야 될 거고요. 의미하는 바가 담겨야 되니까. 그 의미하는 바가 제대로 안 담기게 만약에 A 같은 걸로 클래스 이름을 지어놨다. 뭐 AB, AB 이런 식으로 지어놨다. 그러면은 상속관계를 해놨을 때 다른 개발자는 이걸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개발한 본인도 몇 주 지나고 다시 코드 보면 몰라요. 어떤 의미였는지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 지금 이 문제를 푼 이 상태에서 제가 이거 하나만 알려드리고 갈게요. 아까 같이 설명했으면 좋은 건데 제가 깜빡하고 설명을 안 드려가지고 이거 액체 상태 그냥 두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뭐가 됐든 상관없으니까. 자, 제가 파이널 클래스, 그 다음 파이널 메서드 얘기하면서 상속 배우면 알 수 있어요 해놓고 안 알려드렸잖아요 아직. 어제 처음 상속 얘기를 할 때도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진 않았어요. 그죠? 제가 혹시 설명 드렸나요? 안 드렸죠? 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알아보고 갈 겁니다. 자, 일단은 액체라고 하는 클래스한테 제가 파이널을 붙여볼 거예요. 그랬더니 당장 에러가 발생했어요. 이 에러가 왜 발생을 하는지 가서 보면 일단 이거부터 볼까요? 이거 뭐라 그래요? 타임 미스매치. 물은 액체가 될 수 없다. 왜? 상속했으면 되는 건데 상속이 지금 에러가 떠있죠. 정상적으로 상속을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물은 액체야 라고 하는 걸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밑에 가서 에러 내용을 또 보면요. 이거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네, 이 물 클래스는 파이널 클래스 액체를 서브 클래스로 가질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상속받을 수 없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파이널 클래스를 만들어 놓으면 그 클래스는 누군가의 부모가 될 수 없어요. 클래스에 파이널이 붙으면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부모가 되지 못한다. 누군가한테 상속을 할 수 없다. 제가 스태틱으로만 이루어진 메서드들을 이런 유틸 같은 유틸리티 역할을 하는 그런 클래스를 보통 파이널을 붙여서 만들어 놓는다라고 했는데 그 녀석들은 상속의 의미를 가지지, 그러니까 상속이라는 걸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파이널을 붙였다라는 건. 스태틱만으로 만들어 놨다면 우리가 상속해서 코드를 재사용할 게 아니라 어차피 설계도한테 불러낼 거니까 굳이 이거 상속할 그런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없지 않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파이널 클래스는 상속을 시킬 수 없다. 자, 그러면 제가 물한테 파이널을 붙이면 얘는 어떤 의미예요? 이제부터 이 클래스 물은 누군가의 부모가 될 수 없다죠. 누군가가 물 클래스를 상속받을 수 없다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을 때 또 자식을 가지는 게 가능하지만 얘가 파이널이 붙어버리면은 안 된다. 이게 안 된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파이널 클래스. 그리고 메서드 하나 보여드릴 건데 흐르다라고 하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제가 이 메서드한테 파이널을 붙일게요. 그리고 흐릅니다. 이렇게. 자, 점 찍으면 당연히 흐르다 있을 거고. 제가 이 코드를 실행하면 흐릅니다가 잘 나올 거예요. 그죠? 문제가 없고요. 자, 근데 이 파이널 잠깐 제거를 하고 제가 얘를 이렇게 오버라이딩을 하고 싶어요. 지금 파이널을 잠깐 지웠습니다. 지웠기 때문에 이제 실행을 시키면 흐릅니다. 2가 잘 나오겠죠. 그쵸?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자, 근데 제가 여기다가 이 흐르다의 원본에다가 파이널을 붙이면
에러가 발생을 했어요. 이 에러는 어떤 에러냐? 뭐라 그래요? cannot 오버라이드 할 수가 없대요. 뭐 어떤 거를? 파이널 메서드를. 액체로부터 온 그 파이널 메서드를 우리는 오버라이딩 할 수가 없대요. 파이널이 붙은 메서드는 오버라이딩이 금지된 겁니다. 오버라이딩을 할 수가 없는 메서드가 파이널이에요. 근데 그냥 활용은 돼요. 부모가 가진 능력치대로 물려받아서 그대로 쓰는 건 문제가 없어요. 프레미다를 출력하는 건 해봤으니까. 그렇죠? 다만 오버라이딩을 못한다. 이건 오버라이딩 하지마 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이게 파이널 메서드입니다. 그럼 제가 이 파이널을 여기다가 붙이면 그쵸. 누군가가 만약에 물 클래스를 상속을 받게 되면 이 흐르다라고 하는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할 수 없다라는 의미겠죠. 지금 상태에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거고요. 이런 개념이에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근데 상속을 모르면 애초에 불가능한 이해라서 상속을 배우고 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파이널이라고 하는 거. 근데 사실 이렇게 개념을 배웠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파이널 클래스, 파이널 메서드를 막 엄청나게 만들어가면서 작업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상속 관계에서 이제 뭐 변수, 부모 클래스의 변수와 자식 클래스의 변수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죠. 그 상황 속에서 이게 왜 저렇게 되지? 하고 좀 어려운 게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사실 부모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선언되어 있는 변수를 자식 클래스에서 똑같이 선언해서 가리기라는 그 기능을 활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부모 클래스가 변수를 선언했으면 자식은 그걸 공통으로 쓰기 위해서 보통 선언을 해놓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별도로 선언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아시면 좋은 건데 사실상 활용은 그렇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 문제는 사실 해결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했던 거랑 별반 다르지 않으니까. 이 문제가 요구하는 거는 사실 이런 거였습니다. 일단 클래스 무기와 칼 필요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상속을 받아줘야겠죠? 그리고 무기 클래스에 공격이라는 메서드를 만들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제 여기에 공격을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여기다가 만들면 이 공격 못 누르죠. 버튼이 없을 거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데 이거는 잡아도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퀵픽스가 어떻게 한다고요? 크리에이트 메서드 만들어준대요. 메서드를 공격이라는 메서드를 만들 건데 어디에? 인타임 무기 클래스 안에다가 만들어준대요. 잡아도 알아요. 얘가 어디 있어야 이 버튼을 누를 수 있고 이걸 쓸 수 있는지 얘도 압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거 하나만 잘 기억을 하세요. 우리가 어떠한 메서드를 호출하죠. 상속을 통한 캐스팅 관련된 상황에서 어떠한 메서드를 호출하면요. 그 메서드는 무조건 호출된 변수의 타입 클래스 안에 있어야 돼요. 이건 아까 얘기했던 거에 다른 방식의 표현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에는. 호출된 변수, 그러니까 이 공격 메서드 입장으로 가서 나 스스로를 호출한 변수가 누구예요? A 무기죠. 이 변수의 타입, 무기죠. 그 타입 안에 이 녀석이 있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나를 호출할 수 있다. 이 개념입니다. 아까 배웠던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다른 방식의 표현일 뿐. 자, 그래서 공격이라는 메서드를 이렇게 만들어내면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죠. 자, 근데 이 문제가 요구한 정답은 얘는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했고 코드를 실행하고 결과가 나오는 데는 문제가 없거든요, 당연히. 근데 이 문제가 요구한 건 이겁니다. 왜 이걸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방금 전 상황처럼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해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문제가 전혀 영향이 없었어요. 잘 됐죠, 결과는. 근데 실질적으로 원했던 건 이러한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럴지. 자,
이게 이래야만 하는 이유. 아까처럼 얘가 여기에 들어있었던 상황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헬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어서 무기를 상속받게 해요. 그리고 A 무기라는 이 녀석한테 이제 활기체랑 그만 놀고 나랑 놀아줘 해가지고 활기체를 연결을 한 다음에 A 무기가 가지고 있는 공격 메서드를 실행하면 어떤 결과 나와요? 칼로 공격합니다 나오겠죠. 두 번째 상황에서 적절한가요? 좀 이상하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abstract라고 하는 개념, 이것도 이제 단어 자체가 가진 의미는 추상인데, 우리가 그 OOP의 특징에서 나왔던 그 추상화랑은 조금 다른 추상이에요. 똑같은 말이지만 다른 뜻입니다. 그래서 그 abstract라고 하는 그 녀석, 추상이라는 녀석을 배우게 되면 이런 비슷한 개념이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아까 전에 활과 칼을 둘 다 어우를 수 있는 공통 상위 개념 하나를 만들어내서 그 녀석을 상속받게 하면 우리는 이 캐스팅을 둘 다 할 수가 있다. 어떤 객체가 연결되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문제를 풀었었죠. 자, 그 상황에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 메서드는, 이 공격이라고 하는 이 메서드는 무기라면 공격할 수 있을 거니까 우리가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쵸? 근데 어떤 무기냐에 따라 공격 방식은 당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그냥 순수한 버튼 유지용이고 버튼이 있기 위해 존재하는 껍데기고 실질적인 알맹이는 물려받은 녀석들이 쓰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앱스트랙트 클래스라고 해서 추상 클래스와 추상 메서드 이런 개념들을 또 배울 텐데 그때 가면은 이거랑 비슷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요구를 한 것도 사실은 이런 거였다. 이러면 둘이 칼로 연결됐을 때는 칼로 공격하고 활로 연결됐을 때는 활로 공격하니까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잘 판단을 하고 자, 부모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랑 자식들이 오버라이딩을 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거랑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활용할 때. 근데 부모한테는 이 빈 껍데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거 없으면 버튼이 없어질 거니까. 그렇죠? 그런 개념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업 끝날 때 저 정답 올려드릴 거예요. 서술하는 문제들은.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문제를 더 올려드릴게요. 일단은 이거 두 개. 자, 설페이지 새로 고침해보시면은 맨 밑에 문제 두 개 추가됐습니다. 두 개 추가가 됐어요. 자, 설명하는 문제는 이제 잠깐 뒤로 밀어놓으시고요. 아직 다 못했더라도 밀어놓으시고 이 두 문제를 먼저 지금 시간 드릴 때 해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해보시죠. 자, 여러분 잠깐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문제를 지금 같이 해볼 거고요. 그리고 쉬는 시간을 가질 때 두 번째 문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시간을 조금 더 드릴 테니까. 일단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지금 문제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전사가 매번 다르게 공격하도록 해주세요 라는 문제예요. 매개 변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인자, 여기 지금 안 그래도 수정 가능 지역과 수정 지역 가능 지역 끝이라고 써있는 이 부분이 인자 부분이니까 인자 값을 활용을 하고 그걸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매개 변수를 써라라는 얘기인데 지금 일단 첫 번째로 필요한 거는 전사 클래스죠. 이 상태에서 공격이라고 하는 저 메서드는 어떤 클래스에 존재해야 돼요? 그냥 전사 클래스에 있으면 되죠. 얘는 상속이랑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일단 코드상의 에러는 사라졌지만 이 부분을 뭔가를 넣어서 이 부분에 뭔가를 넣으면 당연히 매개 변수도 있어야만 해결이 될 거니까 이 부분에 뭔가를 넣어서 매번 다르게 공격할 수 있게끔 해보자. 자, 근데 이 문제는 전사 타입으로 만들어진 A 전사가 전사 객체를 연결했어요. 그럼 얘는 결국 전사 리모컨을 들고 있는 건데 전사 리모컨을 눌러서 공격이라는 메서드를
실행을 시키면 첫 번째 눌렀을 때는 이게, 두 번째 눌렀을 때는 이게, 세 번째 눌렀을 때는 이게 나오면 되죠. 그렇죠? 공격이라고 하는 이 메서드 자체는 똑같아요.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누를 때마다 결과가 바뀌어야 돼요. 자, 근데 그거에 대한 해결 방식을 뭘 쓰라고요? 매개 변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공격 메서드에 이렇게 출력문을 그냥 넣어놓으면 첫 번째는 맞겠죠.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는 틀리겠죠. 그렇죠? 첫 번째만 맞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박혀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변해야 되는 값이 누구예요? 이름이랑 무기죠. 변해야 되는 값이 이름이랑 무기예요. 그럼 이 변해야 되는 값을 우리는 변수에 저장하면 되겠네요. 그쵸? 근데 문제가 어떤 변수 쓰라고요? 매개 변수. 우리는 매개 변수에 이름과 무기를 저장하면 됩니다. 그거에 대한 인자는 어디서 줘요? 호출할 때. 자, 그래서 제가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값과 칼이라고 하는 값을 여기다가 넣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필립이라고 하는 값을 넣어줄 거고 창을 넣어줄 겁니다. 그 다음에는 마크라는 값과 지팡이라고 하는 값을 넣어줄 거예요. 자, 이러고 나서 인자가 세팅됐는데 받아들이는 매개 변수가 없으니까 매개 변수 지금 어떤 타입으로 받아야 돼요? 스트링이죠. 이거는 이렇게 이름을 지어 볼게요. 그리고 이 공격자라는 변수와 무기라는 변수를 이 출력문에서 사용한다면 이렇게 사용한다면 우리가 받아온 거 그냥 쓰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그렇죠? 이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생각보다 엄청 간단한 거였고 이제 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있어요. 되게 좋은 생각이어서 하나 말씀드릴 건데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해볼게요. 제가 어쨌든 매개 변수를 쓰라고 했으니까 인자를 넣었다는 얘기는 매개 변수를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름을 뭘로 할까? 그냥 이건 A라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 방식을 사용해서 이러한 출력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하겠죠? A가 1이랑 같으면 그때는 이거 출력할 거야. 그리고 A가 2랑 같으면 그때는 이걸 출력할 거야. 그 다음에 그 밖에 모든 거라고 하면은 새로운 경우를 추가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할까요? 얘가 3이랑 같으면 이렇게. 자, 이것도 결국에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런 방식도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상관은 전혀 없어요. 다만 이 문제가 요구했던 건 이것보다 조금 더 간편한 방식. 우리가 매개 변수를 이제 이 변해야 되는 부분들을 인자로 세팅을 함으로써 그걸 매개 변수로 받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식.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는 같이 풀었으니까 이제 두 번째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풀어보시면 되는데 두 번째 문제에도 기본적인 공격 메서드 자체는 제가 처음에 알려드렸던 방식대로 해결하시면 돼요. 단 두 번째 문제의 경우에는 이제 재공격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하나 더 필요해요. 공격은 공격대로 해결하시면 되지만 아까 한 것처럼 해결하면 되지만 재공격 여기서는 뭔가 수정 가능 지역이라는 게 안 써 있는 걸 보니 인자를 넣지 말란 얘기겠죠? 그쵸?
자, 이 문제를 잘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쉬는 시간 안내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